네, 이번에 하트 시그널 6 에피소드 관련해서 말씀을 좀 나누고 싶은데요. 여기 여러 명의 그 출연자분들이 있잖아요. 특히 제가 생각할 때 이번 그 파티 씬에서 보면은 유지연 씨, 지연 씨가 굉장히 돋보인다고 생각이 들어요. 일전에 처음에 사람들을 만났을 때 그 최초에 등장하는 씬에서도 굉장히 리더십이 있고 카리스마가 있었어요. 이 친구가 나이는 굉장히 이 무리 중에 가장 나이는 어린 남자지만 사실 굉장히 알파메일이라고 할 수 있죠. 굉장히 리더십이 있고 카리스마가 있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주도적으로 누구 눈치를 보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스타일대로 어떤 분위기와 또한 상황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굉장히 매력적인 남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유지현 씨가 나이가 막내가 아니었다면 굉장히 또 인기가 있었을 스타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본능적으로 알파메일은 매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 알파메일의 성향은 남들의 눈치를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가 질서를 만들고 자기만의 어떤 계획을 가지고 그 계획을 그대로 밀고 나갑니다. 이 파티에서도 보면은 다른 형들이나 다른 누나들이 있지만 전혀 주눅 들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리드하고 질문하고 탐색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주도적으로 또 그거를 맺고 끊는도 정확하다고 할 수 있어요.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목적을 이뤄내는데 굉장히 능숙한 남자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그 핸디캡이 있고 또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핸디캡 때문에 아쉽게도 자신의 매력을 최대한으로 발산하지 못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지현 씨가 만약에 나이가 많고 만약에 좀 더 시간이 많았다면 더 인기가 있는 인기남으로 등극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물론 나이만이 문제는 아니에요. 이 상황에서 그 지민 씨가 아이고 배터리가 없네요. 어쨌든 유지원 씨는 굉장히 인기가 많은 타입일 거예요. 굉장히 남성스럽고 남성성이 강한 리더 같은 스타일이죠. 저는 이런 친구들 되게 좋아합니다. 솔직하고 굉장히 자기가 센스가 있어요. 보면은 하트 시그널 내 에피소드를 보면 맨 마지막에 유지원 씨가 그 김지영 씨랑 차에서 나눴던 얘기, 그맨 마지막 장면에 데이트하는 장면이 나와요. 거기서 보면 그 유지원 씨가 얼마나 센서티브하고 센스가 있는지가 나오죠. 그 지영 씨가 하는 뭐 인턴인데 어떻게 나와? 라는 뭐 이야기라든가 아니면은 자도 돼라고 하는 그런 단어 하나로도 지금 김지영 씨가 자신을 바라보는 상태와 자신을 파악하고 있고 자신의 직업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를 금방 센서티브하게 알아내는 센스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자신감 넘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어떤 상황을 리드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리더십도 있고 또 센스도 있는 굉장히 훌륭한 또 그런 멋있는 남자라고 생각을 하고, 만약에 그가 나이가 많아서 나왔거나 어떤 판세를 나이가 많든 안 많든 어떤 판세를 뒤흔들 수 있는 상황으로 본인들이 매기로 나왔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자기의 시간과 애정을 쏟으면서 그 모든 것들을 자기 원하는 페이스로 이끌고 나갈 수 있는 부분들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유혹을 할 때 가장 첫 번째 중요한 게 뭐냐면 지원 씨 같은 경우는 그 첫 번째 원칙이 사실은 잘못되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사랑을 하고 유혹을 하려면 그 유혹의 대상자를 누구로 선택할 것이냐,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신에 대한 관심과 또는 관여도가 떨어지고 매력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상대를 먼저 공략을 하게 된다면 굉장히 실패할 확률이 높고, 또 그로 인해서 그녀의 평가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나 주변의 평판 또는 그 여성들이 생각하는 아이돌, 여성들이 생각하는 밸류를 만들어내는 인기남으로서 다가가기 굉장히 어려워지죠. 네. 일단 유혹의 대상을 정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유지현 씨는 김지영 씨를 이제 좋아하게 됐잖아요. 김지영 씨는 굉장히 매력적이고 굉장히 감성적인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유혹의 대상자로서는 굉장히 그 추적의 어떤 추격하고 추적해서 어떤 사냥을 하는 어떤 그런 알파메일들의 어떤 만족감을 충족시킬 만큼 충분히 매력적인 그런 여성이긴 해요. 다만 유혹의 대상이 유혹이 너무 힘들고 공연히 자기를 좋아하게 되지 않고 시간 낭비만 하게 되는 대상이라면 사실 그런 상대를 유혹하는 건 시간 낭비만 될 뿐이잖아요. 원래 서로 다른 매력이 있을 때, 서로 이쪽이 이성적이고 일에 열중이라면 이쪽은 감성적이고 굉장히 어떤 삶의 즐거움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 있는 상대라고 하면 그 데이트, 지영 씨와 지인 씨의 데이트에서 나왔던 것처럼 굉장히 서로는 맞는 상대일 수 있어요. 다만 그 김지영 씨의 전 남자친구가 사실 의사였던 것 같은데 어떤 서로 상대방에 대한 호기심과 궁금증, 그리고 그의 세계에 대한 어떤 동경, 그리고 자기가 가질 수 있는 어떤 그 의사사에 대한 어떤 동경과 또 어떤 그런 이미지네이션들 자체가 굉장히 멋있고 의학 드라마에 나오는 것처럼 굉장히 스펙타클하고 이런 상황으로 여겨져야 하는데 굉장히 피곤에 찌들어 있고 굉장히 힘들어하고 시간 내기가 힘들고 데이트에 굉장히 소극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너무나도 그 현실에 대해서 김지영 씨는 잘 알고 있어요. 동경의 대상으로 만들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상대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굉장히 또 본인이 연하라고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또 이 김지영 씨가 좋아하게 되기에는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요새 연하남이 대세고 외모가 또 좋고 어리기 때문에 능력자들이 연하남을 사귄다고 하지만 비주얼만으로 놓고 봤을 때는 이 하트 시그널 4 안에 나오는 모든 분들이 다 멋있고 잘생겼어요. 그 중에 뭐 제가 생각할 때는 뭐 민규 씨가 가장 비주얼로 봤을 때는 강동원을 많이 닮았고 또 굉장히 키라든가 분위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멋있다고 할 수 있죠. 어떻게 보면은 지인 씨는 굉장히 카리스마와 리더십을 통해서 여성들을 유혹하는 굉장히 리더십을 통한 남성성이 강하고 굉장히 이성적이고 아까 말한 것처럼 남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죠. 그들은 알파메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은 이미 승리한 내적 승리자고 외적 승리자이기 때문에 이기려고 들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경쟁하지 않고 자연스럽고 편안하게 플러팅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 많은 매력을 가지고 있는 지희 씨가 지영 씨랑 맞느냐 이런 부분들은 지희 씨가 한번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아요. 어떤 충분히 지영 씨가 매력적이긴 하지만 지영 씨가 봤을 때는 지희 씨가 매력적으로 보이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박력 있고 남성스러운 사람을 지영 씨가 아마 좋아했을 것 같긴 한데 어떻게 보면은 지영 씨는 감성이 굉장히 감성적이고 굉장히 감성 온몸을 감싼다고 표현을 했잖아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보통 우리는 동질감이 같고 비슷하다. 예를 들면 뭐 외모가 뛰어나다. 아니면은 뭐 음악을 듣는 취향이 비슷하다. 아니면은 뭐 어떤 사고와 생각이 비슷하다라고 하는 그런 동질성에 의해서 끌리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동족에 의해서 끌리죠. 그렇지만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그 안에 또 새로움이 없고 또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큰 흥분과 큰 만족감을 가져다 주기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가능성이 그러니까 지인 씨와 어떤 지영 씨가 전혀 가능성이 없는 것이냐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지인 씨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새로운 매력 물론 직업적인 매력으로 환상을 심어주는 부분들은 어렵다고 하더라도 그가 가지고 있는 연하남으로서의 어필하는 매력들 연하남인데 굉장히 오빠 같아. 또 연하남인데 굉장히 남성적이고 굉장히 카리스마 있고 리더십이 뛰어나 이런 모습을 통해서 매력 어필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다만 그 지영 씨는 굉장히 감성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유혹을 하기 굉장히 좋은 상대이기도 해요. 왜냐면 이 사람은 이미지네이션이 굉장히 잘 통하는 사람이야. 그 얘기는 상상력이 풍부하고 본인이 또 어떤 대상에 대해서 한번 빠지기 시작하면 주체할 수 없이 그 감성에 휘말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한번 민규 씨한테 빠졌고 그 민규 씨의 감성의 세계에 들어간 이상 그 안에서 자기가 상상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을 민규 씨에 대한 많은 상상을 하고 그 상상이 또 민규 씨를 더 좋아하게 만드는 그런 이제 선순환 구조로 넘어갔다고 생각해요. 그거를 깨는 거는 굉장히 어렵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어떻게 보면 지원 씨가 끝까지 순애보적으로 지영 씨를 좋아할 수도 있지만 지영 씨에 대한 대시를 강력하게 하되 자기가 원하는 지영 씨를 얻기 위해서 또는 자기가 유혹을 해서 자기가 원하는 대상들을 유혹할 수 있는 상대인 지민 씨를 공략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일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뭐 지민 씨도 충분히 매력적이고 또 귀엽고 섹시한 스타일이기 때문에 민규 씨는 제가 보니까 지영 씨가 예쁘고 봄 같은 스타일이라면 민규 씨와 어떤 지민 씨의 데이트를 보면은 지민 씨는 그 어떤 초록색, 푸릇푸릇한 초록색 어떤 풀나무 같고 나풀거리는 나뭇잎 같고 뭐 이런 이미지네이션을 라벨링 했어요. 굉장히 표현력도 시적이고 감성적이에요. 그 감성적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많은 여성들의 마음을 상상하게 만들고 또 마음을 굉장히 흔들어 놓을 수 있는 화법이기도 해요. 당연히 누가 그런 말을 하느냐에 따라 그런 말의 효과는 달라지겠지만 민기 씨의 비주얼과 외모와 스마트함과 그의 배려 안에서 그가 얘기하는 것들을 들어보면 민기 씨는 좀 더 어떤 귀여운 스타일도 좋아하지만 귀여우면서도 섹시한 스타일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일전에 뭐 솔로 지역에 나왔던 덱스하고 비슷한 형태죠. 근데 지민 씨는 제가 생각할 때는 외적으로는 베이비 페이스를 가지고 있지만 어떤 신체 조건은 굉장히 섹시한 키도 크고 늘씬한 스타일이기 때문에 민규 씨가 지영 씨한테는 인간적으로 또는 외모적으로 끌리지만 실제 어떤 본능적으로 또 끌리는 스타일은 지민 씨인 거죠. 그런데 요번에 그 데이트를 하고 와서 제가 생각할 때는 마지막 장면에 이제 따로 들어가게 되잖아요. 물론 제가 생각할 때는 두 가지가 이번에 이제 민규 씨와 지민 씨의 데이트로 넘어가서 얘기를 해보면 민규 씨는 지민 씨에게 굉장히 푸시를 많이 했죠. 굉장히 많이 끌어당기고 좋아한다는 표현들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굉장히 담대하고 굉장히 자연스럽게 자기 일기장에 썼다는 얘기와 고백처럼 얘기들을 많이 했죠. 그래서 지민 씨는 뭐 문자도 계속해서 민규 씨가 보냈다는 걸 알게 됐고 그것 때문에 이제 지민 씨는 확실하게 민규 씨가 자신을 좋아하고 있다는 것들에 대해서 직관적으로는 알았겠지만 어떤 우리가 인지를 정확하게 시켜주는 어떤 확인 과정을 거친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 가운데는
민규 씨에 대한 마음이 생겼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제 계속 이제 결론적으로 봤을 때 지민 씨는 푸신 씨를 이제 선택을 했어요. 문자를 보낸 거에서. 그 이유는 아주 명확해요. 왜냐면 너무 강력하게 풀링을 했고 끌어당겼기 때문에 그때 바로 선택을 했다면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여성들이 생각할 때는 뭐 결론이 나는 것처럼 부담스러운 일일 수 있기 때문에 별다른 썸씽이 없었던 그 당일에 푸신 씨를 선택하게 됐다고 생각해요. 그건 한 발짝 물러난 거죠. 보통 우리가 데이트를 할 때나 이제 뭐 보통 데이트 전문가분들 있잖아요. 픽업 아티스트들이나 이런 분들이 이제 실험을 한 것들을 보면은 이제 한 발짝 스킨십이 다가가면 한 발짝 빠져요. 그러면 그때 다시 한번 일보 전진, 일보 후퇴를 해주게 돼요. 그러면 다시 이 여성분이 그 한 발짝 다가오게 돼 있어요. 근데 이 한 발짝 다가온다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어떤 밀당에 있어서 자기 스스로도 내가 더 멀어지기 싫다고 하는 감정적 어떤 마음이 행동으로 나타난 거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내가 더 가까워지길 원한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인지하기 시작하게 되는 거죠. 그걸 인지한다는 것 자체가 자기 스스로가 또 이 남자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놓치기 싫어하는 그런 감정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물론 그런 것 같아요. 자기가 더 끌리고 좋아하는 상대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에 못지않은 매력이 있는 사람이 자기 스타일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부분들은 상대적인 거죠. 그러니까 전체적인 퀄리티가 다 높기 때문에 이 안에서 본능적으로 더 끌리는 사람에게 올인하게 되지만 사실은 누군가가 자기의 감정을 건드렸을 때 그 감정을 자기가 느끼게 되고 다시 그거를 회수하려 할 때 그 감정이 요동치게 돼 있어요. 그게 이제 그 다음화, 그러면 6화 다음에 이제 에피소드 다음화, 이번 주 금요일 날 하게 되는 그 다음화의 이제 예고편을 보니까 민규가 그래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바뀔 수도 있다. 그때 이제 되게 이 카메라가 지민 씨의 그 얼굴 표정을 보냅니다. 약간 긴장한 표정이 나오죠. 그 얘기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민규 씨는 밀당을 잘하는 것 같아요. 물론 그게 뭐 자기가 본능적으로 그러는 건지 어떤 전략적으로 인식을 하고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그거로 인해서 지영 씨는 자신의 기대에 부풀게 될 거고 이 지민 씨는 다시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 내가 이 상황에 민규 씨에게 더 어필을 하게 될 거예요. 물론 그게 지인 씨에 대한 유재인 씨에 대한 좋아하는 감정이 사라졌거나 매력도가 떨어져서 그런 건 아니에요. 더 사귀고 싶고 본능적으로 끌리는 사람에 대한 마음은 쉽게 가라앉지 않아요.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거기 때문에 다만 이번에 그 후신 씨한테 표를 줬다고 하는 거는 그 문자를 보냈다고 하는 건 지인 씨에 대한 마음을 어떻게 보면 어느 정도 접을 수 있다라는 시그널이라고 생각해요. 더 이상 지인 씨가 지영 씨한테만 어필을 하고 지민 씨한테 어필하지 않는다면 지민 씨는 아마 마음을 돌리고 돌아설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민규 씨한테 갈 수 있다는 거죠. 제가 볼 땐 지민 씨가 남성스럽고 이제 리더십이 좋고 좀 더 어떤 마초적인 스타일의 지인 씨나 호신 씨 같은 스타일에 더 끌리는 스타일 같긴 해요. 민규 씨는 좀 더 조심스러우면서도 섬세한 스타일이고 어떻게 보면 지영 씨 같은 결이 맞는 사람들이고 어떤 그 지민 씨처럼 활달하고 생동감 있고 어떻게 보면 저는 지영 씨는 봄 같은 스타일이라면 지민 씨는 나비 같은 스타일이라고 말을 하고 싶어요. 나풀거리면서 여기저기 뛰어다니고 굉장히 활동적이고 도전 정신이 강하기 때문에 자기를 그 남성성과 리더십으로 이끌고 갈 수 있는 남자를 원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럼 민규 씨는 코케트 같은 스타일로 남성성이 없느냐? 전혀 그렇지 않아요. 민규 씨도 가만히 보면 자신의 감정을 강력하고 지속적으로 어필을 하고 잘 변하지 않고 또 사실 둘이 데이트하고 따로 들어감으로써 굉장히 어색한 분위기가 연출됐지만 또 어떻게 보면 지영 씨에 대한 배려와 지민 씨에 대한 또 지인 씨에 대한 배려들이 그런 결과를 난 거기 때문에 굉장히 제가 생각할 때는 자연스럽고 남성성이 충분한 어떤 그런 자기 자존감과 어떤 자신감이 충분한 그런 남자고 충분히 알파메일인데 다만 이 사람은 어떻게 보면은 카리스마와 리더십으로 사람을 유혹하는 사람이 아니라 코키트처럼 굉장히 냉철하고 주위를 잘 살피고 자신의 매력을 어떤 쉽게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서 그에게 빠져드는 스타일이라기보다 어떤 전략적이고 굉장히 냉혹한 스타일처럼 보이는 그런 유혹자라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어쨌든 그가 가지고 있는 매력과 남성성으로 어필을 했고 그거를 회수하는 순간 지민 씨는 어느 정도 자신이 더 멀어지지 않으려고 하거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민규 씨를 자기한테 마음을 두고 있는 민규 씨를 뺏기지 않으려고 좀 더 가깝게 그 거리를 유지하게 될 거예요. 그 안에 민규 씨가 어떻게 지민 씨를 유혹하느냐 훅 그 마음을 후벼파는 행동을 하느냐, 후킹을 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지민 씨의 어떤 선택과 결과도 달라지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혜 씨는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결혜 씨 같은 스타일은 이제 되게 많죠. 예를 들면은 보통의 남자들이 이제 사람을 좋아하게 되고 빠지게 되면 그 몰입하는
남자분들이 많아요. 시간을 계속 보게 되네요. 몰입하는 남자들이 많은데 그 몰입을 한다는 것 자체가 무슨 얘기냐면 이런 남자들은 굉장히 어떤 올인하는 스타일. 그래서 한결같고 이름도 결의시지만 한결인가 한결같고 어떤 충성심이 대단하고 자기가 어떤 것들을 만족할 때까지 그거에 도전하는 굉장히 그런 면에 있어서의 남성성이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솔로지역 2에서 나온 그렇죠? 그 커피 바리스타 분도 동일하게 그 슬기 씨한테 지속적인 어필을 함으로써 굉장히 베타메일이라는 얘기를 듣긴 했지만 사실 그 진실성과 한결같음이 가지고 오는 힘은 굉장히 크다고 봐요. 그게 어떤 플러팅이나 아니면 어떤 사람을 헷갈리게 해서 유혹을 하는 어떤 코케트나 뭐 일반적인 유혹의 삼각관계를 만들어서 유혹을 하고 여러 사람이 자기를 좋아하게 만드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지만 한우물을 파는 사람들도 굉장히 무섭습니다. 언제나 그 자리에는 내가 있었는데 나를 왜 쳐다보지 않느냐 이런 가슴 아픈 사랑을 하는 경우가 많지만 끝내는 그 사람한테 돌아오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슬기 씨도 그런 선택을 했고 또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과 또 자신이 좋아하는 사람 중에 자기를 좋아해주는 사람을 선택하는 경우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사람이 행복한 거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해주는 사람이 있을 때요. 자기가 원하는 거를 해주는 거예요. 내가 고기가 먹고 싶을 때 고기를 같이 먹을 수 있고, 내가 뭐 샐러드를 먹고 싶을 때 샐러드를 먹어야 되는데 샐러드 먹고 싶을 때 고기를 사주고, 고기 먹고 싶을 때 샐러드를 사주는 사람과는 뭐 그 마음에 사랑으로 애써 달래보려 하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런 다름이 또 다름 때문에 헤어지게 되는 거죠. 이터널 선샤인이라는 어떤 영화를 보면은 거기에서도 나오죠. 그 두 명의 주인공 짐 캐리와 그 케이트 윈슬렛인가요? 동일한 일로 동일한 어떤 다름 때문에 사랑하게 되지만 그 다름 때문에 헤어지게 되고 다시 기억을 잃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또 동일한 사랑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다름을 동경하고 나는 굉장히 어떤 세속적인데 얘는 굉장히 순수해 보여요. 나는 굉장히 일에 몰입하고 이성적이면서도 굉장히 리더십이 있는데 얘는 굉장히 섬세해 보이고 감성적으로 보여. 그래서 우리가 유혹의 대상을 정할 때도 자기하고 다른 사람을 좋아하기도 하고 자기하고 비슷해서 좋아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는 나하고 다른 세계에 대한 동경, 또 나하고 다른 세상을 살고 있는 사람에 대한 어떤 환상과 이미지네이션을 통해서 우리가 사랑에 빠지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말한 것처럼 우리 사람이 사람을 좋아하는 것은 메카닉적으로 이런 어떤 기계적인 어떤 시스템과 상황에 의해서 사랑을 하게 되기도 하지만 진정으로 사랑하는 대상을 찾는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사랑할 가치가 있는 나와 다른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서로 만나서 서로의 부족한 부분들을 어떤 채워주고 또 그것을 알아나가고 또 배워나가는 과정들이 또 굉장히 큰 매력과 또 굉장히 어떤 사랑의 묘약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고 어쨌든 민규 씨도 굉장히 남성적인 매력이 있기 때문에 지민 씨로부터 사랑을 쟁취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